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네, 방콕 전문가 샘씨 모셨습니다. 아 이제 방콕은 좀 전문가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 4번 갔다 왔기 때문에. 아, 그렇죠. 웬만한 건 다 해봤다. 아, 좋아요. 방콕을 4번 다녀왔다. 네네. 방콕만 4번 다녔다. 아, 좋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웬만하면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요. 너무 또 질질 끌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콕에서 어떤 여행을 했나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저번 주에 그 공항에서 시내 나가는 방법 택시 소개해드렸었는데 조금 아무래도 택시 기사가 실갱이를 할 확률이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아 하실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옵션이 있긴 합니다.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한국 그 방콕에 가시면은 한인 여행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한인 여행사를 통해서 그 개인 차를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택시 같은 경우에는 한 300에서 400바트 사이,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2,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사이라고 한다면은 픽업은 800바트입니다. 2배를 드려야 돼요. 32,000원 정도. 근데 뭐 그렇게 2배라고 하면 좀 많이 차이가 나 보이지만 또 금액으로 치면 한 16,000원 차이니까 네. 좀 더 실갱이를 하기 싫고 그냥 뭔가 프라이빗하게 한 번에 딱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픽업 서비스도 나쁘지 않은 옵션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걸 이용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그런 실갱이하고 이런 거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하고 또 여행의 시작부터 약간 그런 일을 겪으면은 인상 쓰기 싫죠. 그렇죠. 기분이 안 좋아지면 또 여행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와이프도 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뭐 돈 좀 더 써더라도 하자라고 그렇죠. 해서 저희는 픽업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게다가 혹시 방콕에 밤에 도착을 하신다면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좀 밤에 또 택시 타기 또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네, 뭐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강가의 샹그릴라. 좀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유명한 호텔 브랜드고요. 다만 시설은 좀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호텔이에요. 강가에 있는 호텔들이 대부분 좀 오래된 호텔입니다. 좀 좋게 말하면은 좀 유서가 있는 호텔이고 안 좋게 말하면은 아무리 리뉴얼을 했다고 하더라도 구축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깔끔합니다. 제가 봤을 땐 좀 기준이 높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랑 제 와이프가 가기에는 또 저도 뭐 그렇게 뭐 까다롭지 않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까다로웠으면 까다롭지.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근데 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호캉스를 위주로 그 호텔에 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콕에서 뭐 나는 여기저기 방콕에 유명한 관광지들이 좀 있거든요. 네. 왕궁도 있고 뭐 여러 사원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투어를 통해서 주변 근교도 다녀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숙소에 오랜 시간을 머물 계획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좀 가격대가 있는 호텔, 제가 아까 1박에 16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번 방송에서 네. 이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호텔에 머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6만 원짜리 호텔에 머물러도 충분히 5성급의 가성비,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성비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에 뭐 쇼핑몰 다녀온 거 이외에는 거의 3일 내내 호텔에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저녁 때는 뭐 주변 바 가거나 그런 거 아니고서는 그냥 뭐 아침에 조식 먹고 조금 쉬다가 수영장 가서 물놀이 좀 하고 앉아서 뭐 맥주와 음식 좀 시켜 먹고 그게 저는 방콕 가셔서만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영장에서 음식 시켜 먹는 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못 하거든요. 못하죠. 비싸서 못 해요. 맞아요. 예. 근데 방콕에서는 할만합니다. 얼마 나오나요? 한 둘이 맥주랑 그 음식 시키면은 한 3만 원 이내였던 것 같아요. 네, 메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그냥 식당 가서 밥 한 끼 먹는 가격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밥 2그릇. 그렇죠. 그거보다 좀 더 비싸요. 좀 더 비싸요. 3만 원이면 국밥 3그릇. 네네, 좀 더 비싸긴 한데. 물가로. 네. 어쨌든 뭐 생각보다 돈 생각 안 하고 시킬 수 있다. 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막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신라 호텔 가서 그 수영장 가서 짬뽕이 유명하거든요. 신라 호텔, 제주 신라 호텔 가면 제주 신라 호텔 짬뽕이 유명한데 네. 한 그릇에 7만 원입니다. 짬뽕이. 네. 이제 뭐 대충 감이 오시죠? 그렇죠. 방콕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훨씬 쌉니다. 그렇죠. 물론 방콕 물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비싸긴 하지만 우리나라 물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한 번쯤 해볼 만하다.
와이프도 처음 해봤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네. 너무 만족스럽답니다. 음식은 뭐 시켰어요? 음식은 뭐 그냥 서양 음식들 시켜 먹었습니다. 뭐 샌드위치라든지 아. 뭐 맥주에 샌드위치해서 먹고 뭐 햄버거 하나 시켜서 먹고 뭐 그런 식으로 뭐 태국 음식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태국 음식도 괜찮고 네. 그런 약간 호텔이니까 아무래도 5성급 호텔이니까 그런 샌드위치의 퀄리티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처음 3일 호텔 보냈고 저녁은 아까 뭐 예약해놨던 저번 시간에 설명해드렸던 뭐 네. 미슐랭 그런 식당에 가거나 네. 혹은 뭐 예약한 데 2군데 갔었고 한 번은 바에 가서 직접 저녁을 먹었던 적도 있어요. 그냥 술 마시러 가면서 왜냐하면 나이가 드니까 음식을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술과 밥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먹었던 것 같아요. 어땠어요, 다음 음식은? 일단 태국 음식을 드시러 가시면은 향신료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으실 수가 있는데 고수? 고수는 빼달라고 하면 빼줍니다. 마이사이 팍치라고 해서 팍치가 고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먹을만해요. 물론 정말 아예 못 드시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쵸. 네, 어느 정도 뭐 한국에서도 그냥 태국 음식점 좀 가보시고 맞아요. 하면은 뭐 팟타이는 다 드셔봤을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뭐 제 추천은 팟타이 말고 다른 걸 드셔봤으면 하긴 하는데 그냥 네. 팟타이는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태국 음식들이 생각보다는 한국 사람의 입맛에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방콕에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네. 방콕의 차이나타운이 꽤 유서가 깊어요. 그리고 유서가 깊고 차이나타운 가운데 보존이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네. 근데 차이나타운에 가보시라는 게 아니라 차이나타운에 가면은 굉장히 힙한 바들이 많습니다. 방콕이 그 바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 우리 위스키 바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날 제가 방콕에서 제가 방콕 갔을 때 차이나타운에서만 3군데 바를 가봤거든요. 네. 아니구나. 하나, 둘, 셋, 넷, 5군데 바를 가봤네요. 차이나타운에서만. 네.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그게 그 공신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시아 베스트 100개 바를 선정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매년. 네. 근데 방콕에서 그런 바들이 모두 그 아시아 100위권 순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만큼 되게 문화가 발달돼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갔던 바 중에 하나는 거기는 진 수중에 진 있잖아요. 네. 진을 베이스로 한 칵테일만 파는 곳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되게 세분화가 돼 있고 그리고 또 제가 갔던 곳 중에 기억에 남는 바는 바인데 태국 전통 음악을 라이브로 공연을 해주는 바가 있어요. 또 그런 데도 괜찮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인상 깊었던 데는 차이나타운에 있는 바들이라고 했잖아요. 2층까지는 그냥 중국 음식점이에요. 1층도 음식점이고 2층도 중국 음식점이에요. 근데 이 건물에 바가 있대요. 입구가 안 보이는데 네. 2층에서 장식으로 마치 있는 책장을 열면은 비밀의 바로 입장이 됩니다.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안에 가면은 완전히 그냥 그 바텐더들도 약간 그런 정장 차림, 나비 넥타이 하고 있는 그 전형적인 바텐더 차림하고 있고 네. 정말 그런 정석적인 바가 안에서 있는 정말 그런 특이한 경험들을 해보실 수 있는 곳이 차이나타운입니다. 바는 얼마예요? 바는 비싸요. 바는 우리나라 바 이상을 그냥 한 잔에 한 뭐 15,000원에서 2만 원은 한다.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텍스 따로 붙고 뭐 하고 뭐 여기서 한 잔 마시고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그냥 한 잔 드시고 다른 바에 가세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한 3군데 바를 하룻밤에 돌아다녔거든요. 네.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되게 분위기도 힙하고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그 성수동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좀 되게 공장 정말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바가. 약간 그런 바들입니다. 영상 통해서 이제 사진이나 영상들 좀 보실 수 있으실 텐데 네. 그냥 차이나타운 바라고 검색하시면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되게 힙한 장소다. 꼭 한번 여기는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바는 네, 방콕에서 차이나타운 바가 굉장히 힙한데 많이들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또 게다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좀 서치를 많이 해서 가본 편이긴 한데 그곳에선 한국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5군데 바를 다니면서 한국 손님은 저랑 제 와이프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더 이국적인 분위기고. 보통은 주류의 손님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태국에서 약간 좀 소위 말하는 태국 금수저들 같은 분들이 보였고요. 그리고 서양인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저녁에는 술 먹으러 다니고 다시 또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 먹고
호캉스 하고 수영장 가서 네, 샌드위치 먹고. 그렇죠. 또 그 선베드에 누워서 한숨 자고. 그렇죠. 이게 또 국내에서는 못 하는 게 국내 호텔에서는 이 수영장 출입에 제한을 둡니다. 맞아요. 예, 한번 1박 숙박에서 타임제로 해가지고 한 번 입장했을 때 1시간밖에 못 들어가는 호텔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비싸다고 하는 5성급 호텔조차도.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다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한국에서는 수영장 안 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 좁아요, 그리고. 네, 좁고. 근데 방콕에서는 꼭 한번 좀 왜냐 우리나라에서 이게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려워요 생각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맞아요. 그래서 뭔가 가성비 있게 그런 약간 영화에서 많이 보는 그런 건 장면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3박은 그 강가에 있는 샹그릴라 호텔에서 지냈고 3박 이후에 나머지 2박은 그 뭐라고 할까요? 방콕에서 좀 굉장히 핫한 최근에 또 한 2018년 19년 들어서 조성이 된 단지인데 네. 내륙 도심에 신돈 빌리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신돈. 네, 신돈. 그 신돈. 신톤이라고도 하고 신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신돈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돈 빌리지 안에 약간 한남동 같은 느낌입니다. 거기가 한남동 가면 뭐 유엔 빌리지 약간 뭐 그런 뭐 데 있잖아요. 약간 네. 그런 식으로 약간 되게 굉장히 부촌인 느낌. 네. 교통은 좀 안 좋지만 하지만 저희는 역시 호캉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2박을 머물렀습니다. 킴튼 말라이라는 호텔이었고요. 이것도 역시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그 인터컨티넨탈 그 그룹의 브랜드고요. 여기도 역시 5성급 호텔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2019년에 오픈을 했어요. 신상 호텔이라는 소리죠. 네. 그래서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좋아서 한 번쯤 가볼 만하다. 다만 단점은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아까 샹그릴라의 수영장은 그 강가에 이렇게 1층에 딱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 수영장. 네. 약간 막 그 야자수가 이렇게 우거져 있고 탁 트여 있고 네. 그런 수영장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 머문 킴튼말라이의 수영장은 호텔 3층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 중간에 트여 있는 분위기는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인피니티 풀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네. 또 인피니티 풀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한. 뭐 그래도 재밌게 놀았습니다. 저는. 수영장이 조금 단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는. 근데 가장 중요한 장점은 시설이 좋다. 새 호텔이기 때문에.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시설 중에서. 방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방이 커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방송에서 언급했던 몽키 트래블을 통해서 예약을 했는데 제일 기본 룸을 예약을 했는데 무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게 프로모션에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2박 이상을 하면은 무료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프로모션이 포함이 돼 있는데 네. 방이 정말 크더라고요. 방이 정말 크고 그리고 화장실도 정말 큽니다. 안에 스파도 들어있고. 네, 안에 당연히 욕조 있고 그리고 그 킴튼말라이 호텔 34층에 제일 네. 꼭대기층에 네. 루프탑 바가 있습니다. 방콕 가시면은 흔히들 많이 가시는 게 루프탑 바는 다 많이 가시거든요. 네. 루프탑 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킴튼말라이의 바 역시 충분히 가볼 만한 바고요. 거기는 특이하게 멕시코 음식을 파는 바입니다. 타코나 뭐 quesadilla 그런 것들을 파는 바인데 거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히려 근데 루프탑 바라고 하시면은 밤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좀 밝을 때 가셔도 그 분위기를 되게 즐길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 5시 반쯤 들어가서 네. 거기 해가 6시 좀 넘은 시거든요. 석양부터 딱 볼 수 있게. 그래 한 5시 반쯤 들어가셔서 한 7시쯤 나올 수 있게. 그러면은 밝을 때도 볼 수 있고 석양도 볼 수 있고 어두울 때도 볼 수 있고. 좋네요. 네. 딱 저녁 먹기. 네. 그래서 한 끼는 거기서 먹었던 것 같아요. 식사 겸 해가지고. 얼마 예약했다고 그랬죠? 거기는 1박에 한 26만 원 정도 줬습니다. 확실히 좀 비싸네요. 비싸죠. 하지만 우리나라 5성급 호텔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역시나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다. 그렇죠. 아직도 한 절반 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롯데호텔, 신라호텔 최근에 더 올랐어요. 그래서 맞아요. 50만 원 주말 같은 데 가면 50만 원 이상 줘야 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거기서 즐겼고 그 루프탑 바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루프탑 바는 대부분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가 있어가지고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그 실내화 안 되고 실내 안 되고 반바지 안 되고 반드시 그 깃이 있는 카라가 있는 반팔이든 셔츠든 입어야 되고 대부분의 루프탑 바가 그런 규정이 있는데 킴튼말라이 바의 장점은 그런 드레스 코드가 없습니다.
그것도 장점 아닌 장점이에요. 그래서 뭐 방콕에서 되게 유명한 루프탑, 뭐 바냔트리 호텔 꼭대기의 루프탑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한데 네. 그런 데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보수적이다. 드레스 코드가 보수적인데 킴텐말라이는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개방적이다. 그리고 뭐 바 얘기했으니까 바 얘기 좀 더 하자면은 그 방콕에 재즈바 역시 네. 가볼 만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방콕 재즈바에서는 약간 서양 분들이 공연을 하세요. 전속적으로 계약이 돼 있는 분들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스케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통은 매일 저녁 공연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재즈바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차이나타운의 바만큼은 술 좋아하시든 안 좋아하시든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목테일도 팔아요. 알코올 도수가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을 좀 즐겨보셨으면 좋겠다. 네. 좋네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5박까지 끝났고요. 네. 나머지 2박은 이제 여기는 진짜 한국에서 거의 안 가보셨을 것 같아요. 아리아손 빌라라는 숙소에 갔어요. 여긴 호텔이 아닙니다. 네. 물론 호텔이긴 하지만 그런 전 세계적인 호텔 체인의 호텔은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한 1920, 30년대 굉장히 큰 저택을 호텔로 개조를 한 곳이에요. 그래서 진짜 약간 태국 과거에 엄청 좀 뭐라 할까요? 부자들이 사는 그런 저택인데 맨션인데 안에 조경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고 좀 시설은 좀 오래됐지만 좀 그런 좀 태국 같은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가 좀 예약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기 예약을 먼저 해서 나머지 호텔 스케줄은 저희는 맞췄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맨션을 개조한 곳이기 때문에 객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기도 많고. 네, 그렇죠. 한국 사람도 없었어요 여기는. 앞에 언급드렸던 두 군데 호텔은 모두 한국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만큼은 한국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나이 드신 서양분들이 있으시고. 그래서 뭐 여기는 솔직히 제가 그렇게 추천까지는 못 드리겠는데 한번 좀 길게 가셨는데 좀 색다른 분위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한 번쯤 역시 가볼 만하신 것 같다. 그래도 조용하다. 네, 뭐 수영장에서 또 놀기 좋고 조금 분위기가 되게 태국스럽다. 앞에 두 군데는 그냥 호텔이라고 한다면 이게 좀 약간 태국 여행이지 하는 느낌이 난다. 그래도 태국 왔으니까 좀 태국 기분 느끼고 싶다. 맞습니다. 호캉스가 좀 지겹다. 네네네. 한 번쯤은 이제 여행 일정에 넣는 걸 추천드린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좋네요. 사이에 또 빠뜨린 게 있는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마사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진짜 힐링의 장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친구는 옛날에 하도 마사지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중에 한 명이 살 벗겨지니까 그만하자고 살 벗겨지겠다고 네네. 그 정도로 마사지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저 친구들 태국 한번 같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정말 왜냐하면은 물론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아무래도 편차가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격이 깡패입니다 일단. 네, 뭐 아까 뭐 첫 방송에서 언급 드렸듯이 비싼 마사지도 받아봤는데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숙소 앞에 가면은 뭐 300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0원. 그러고 이제 팁으로 이제 한 50바트 드려야 되거든요. 팁 문화가 있습니다 태국은. 특히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팁까지 계산을 하더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고요. 15,000원 이내에서. 네네네. 뭔가 스케줄이 뜰 때는 무조건 마사지가 좋습니다. 뭔가 태국은 덥기 때문에 걸어다니기도 애매하고 조금 뭔가 일정이 뜨거나 아니면 좀 걸어다녀서 좀 피곤하다 그러시면은 마사지 받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굉장히 힐링, 호캉스, 휴식 이렇게 방점이 잡힌 여행을 했던 거는 제가 앞선 3번의 방콕에 가면서 웬만한 관광지는 다 가봤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 뭐 처음에 방콕에 가보시거나 하면은 방콕에도 유명한 관광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왕궁이라든지 뭐 새벽 사원이라든지 혹은 뭐 차를 조금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수상시장이라든지 혹은 뭐 근교에 뭐 바닷가가 있는 파타야라든지 뭐 이런 곳들이 다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곳들을 다 이제 약간 포함을 해가지고 여행 일정을 짜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고요. 그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엔 좀 휴식을 하기 위해 간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극단적인 휴식에 몰빵한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만족도가 어때요? 솔직히 만족도는 휴식의 여행이 한 2-3배는 높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저희 와이프랑 3년 전에 마지막으로 갔던 해외여행 역시 방콕이었거든요. 그때는 4박 5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가 3번째 방콕이고 와이프는 거의 첫 방콕이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첫 방콕이었기 때문에 좀 일정을 좀 빡세게 준비를 했어요. 제가 뭐 왕궁도 가보고 아까 했듯이 왕궁도 가보고 1일짜리 투어를 신청해서
아유타야라는 지역에 있거든요. 근교에 음. 우리나라 치면 경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뭐 차량 투어도 뭐 여행사 투어로 갔다 오고 근데 와이프는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행을 가기 전에도 사실 방콕에 가길 망설였었다. 지난번처럼 힘들까봐. 근데 갔다 와서는 네. 이제는 방콕만한 데가 없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좋네요. 네, 네. 하기 나름이죠.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와이프는 그런 여행 스타일이 맞고 저는 심지어 원래 그런 여행 스타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 여행은 굉장히 만족스럽다. 그렇죠. 또 돈을 많이 쓰고 왔거든요. 그럼요. 네, 네. 돈 앞에 장사 없죠. 저희는 되게 좀 약간 호텔 같은데 돈을 많이 쓴 편이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0만 원 초반 이런 데를 가셔도 충분히 가성비가 나오는 호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당연히 네. 뭐 조식도 포함이 돼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검색을 해보시고 더 좋은 호텔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예산이 거기까지는 안 돼가지고 다음엔 이제 더 좋은 호텔에 가보기로 약속을 하긴 했죠. 다음번에 가게 된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네네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뭐 즐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그래도 이번엔 마무리가 되겠네요. 좋네요. 또 해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혹시 궁금하신 점? 총 얼마 들었어요? 그래서 6박 7일? 7박 9일입니다. 정확히. 7박 9일. 왜냐하면은 토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다음 토요일 밤에 네. 비행기를 타서 다음 날 아침에 도착을 했거든요. 네. 모든 비용을 다 합쳐서 면세점 쇼핑했던 비용까지 다 합쳐서 500만 원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많이 쓰긴 했죠. 많이 썼네요. 네. 1인당? 두 명이죠. 1인당 260. 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제주도에 간다고 했어도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는 썼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렌트카 비용도 들고 맞아요. 숙소는 오히려 제주도가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같은 급으로 가면 못 가죠. 그렇죠. 같은 급으로는 절대 못 가고 당연히. 그렇죠. 네네. 그렇죠. 뭐 비행기 표에서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고요. 저희는 또 술 마시는데 좀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뭐 음식 같은 경우도 뭐 싸게 먹으면 충분히 싸게 먹을 수 있는 데가 방콕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에서 파는 팟타이 한 접시에 100바트거든요. 3,500원에서 4,000원 정도입니다. 충분히 퀄리티 괜찮고요. 뭐 그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좀 빈부격차가 심한 동네이기도 해요. 가 보면은 아시겠지만 뭐 택시비 같은 것은 굉장히 저렴하고요. 네. 네, 하지만 비싼 데는 또 엄청 비싸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그래서 뭐 한 번쯤 동남아 중에는 저는 태국 방콕이 제일 좋은 여행지지 않나.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가 방콕. 그렇죠. 맞습니다. 배낭여행자의 천국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는 뭐 다 똑같죠. 전 세계에서 유명한 여행지를 꼽았을 때 방콕이 빠지는 일이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또 입출국에도 또 용이하시니까 그렇죠. 한 번쯤 또 겨울에 가면 더 좋습니다. 이제 시즌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뭐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쯤에서 정말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웹툰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매주 화요일마다 쌤의 방송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쌤투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